자, 이번 파트는 쉐이딩 파트입니다. 저희가 모델링 파트에서 만들었던 오브젝트들을 이제 색깔을 칠해줄 거예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 라이트를 한번 생성을 해줄게요. 라이트를 생성하시고 포인트 라이트 오브젝트 앞으로 좀 옮겨볼게요. 이 정도 옮겨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세팅을 하나 해줘야 되는데 우측에서 렌더 창에 들어가 보시면은 렌더 엔진이 따로 있어요. 현재 설정된 렌더 엔진이 EV 엔진인데 이거를 사이클로 바꿔줄게요. EV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렌더링을 해주는 렌더 엔진이고요. 그래서 게임이나 간단한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하고, 사이클은 진짜로 빛을 진짜로 계산해서 렌더링을 해주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EV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퀄리티는 조금 더 높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꿔주시고 디바이스를 GPU로 바꿔줄게요. 바꿔주시고 렌더 모드를 렌더로 바꿔주겠습니다. 바꿔주시면은 빛이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는 게 보이죠? 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일단은 쉐이드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매트리얼 프리뷰 들어가셔서 일단 집 벽면부터 색깔을 만들어 줄게요. 집 벽면 클릭하시고 우측에 내려보시면 매테리얼 탭이 하나 있어요.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매터리얼을 이 오브젝트에 생성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뉴 눌러주시고 매테리얼 이름을 하우스 월 오브젝트 이름 그대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베이스 컬러를 저희가 통나무색 진한 갈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밑에 내려보시면은 베이스 컬러가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시고 색깔을 주황색에서 밝기를 낮춘 진한 원통색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벽 하나가 더 있죠.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매테리얼 탭 동일하게 들어가셔서 매테리얼 요 모양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저희가 만드는 하우스월 요 매테리얼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똑같은 매테리얼을 적용을 해 줄게요. 마찬가지로 문이랑 루프월 요것도 똑같은 매테리얼을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매테리얼 이렇게 적용을 해줄게요. 자, 이제 집이 진짜 나무 색깔로 칠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지붕의 매테리얼을 설정을 해줄 건데 저희가 이 집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 불빛이 새어나오는데 이제 지붕을 통해서 살짝 지붕의 텍스처에 스며든 다음에 지붕을 통해서 빛이 새어나오는 그런 텍스처를 만들 거기 때문에 렌더 모드를 이제 들어가신 다음에 이 겉에 큐브 글래스는 잠깐 숨겨주고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Shift A 해서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G 해서 집 안쪽으로 이렇게 창문으로 빛이 새어나오게 이 정도 위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위치로 해주시고 제가 지금 빛이 조금 센 것 같아가지고 이 라이트를 조금 더 멀리 놔볼게요. 이 정도. 그리고 지금 집에다 생성한 이 라이트를 색깔을 조금 주황색 계열로 바꿔줄게요.
조금 따뜻해 보이는 주황색 계열로 바꿔주고, 여기 이제 쥐붕에다가 메테리얼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뉴 누르시고 메테리얼 하우스 루프 베이스 컬러 뭐 이런 거는 지금은 만지지 않고, 제가 이제 SSS 메테리얼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서브 서페이스 스캐터 쉐이더라는 텍스처예요. 서브 서페이스를 열어보시면 SSS 메테리얼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메테리얼은 이제 사실적인 표현을 할 때 적합한 메테리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실제 생활하면서 보시면은 오브젝트가 그냥 빛을 반사하지 않고 빛이 내부로 통과한 다음에 내부에서 여러 개 난반사가 일어난 다음에 밖으로 나오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원래 반사가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이제 태양에 손바닥을 한번 대보시면은 손바닥이 빨갛게 빛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태양빛이 손으로 들어온 다음에 손 안에서 난반사를 일으키고 이제 다시 저희 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빛이 강하면은 손이 빨갛게 보이는 그런 이제 이펙트를 사용할 때 이 서브 서페이스 메테리얼을 적용을 시킵니다. 서브 서페이스 스캐터 쉐이더를 이제 적용을 해볼 건데, 웨이트를 일단 늘려볼게요. 서브 서페이스 메테리얼은 이제 오브젝트 안에 작은 알갱이들을 만들어서 그 알갱이들이 난반사를 일으켜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그 빛이 튀어나오게 하는 메테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알갱이가 조금 작아서 별로 안 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알갱이를 조금 더 키워줄게요. 레디우스 값을 슬라이드해서 전부 다 1로 크기를 바꿔주겠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투명해진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사용했던 이 텍스처를 이 눈에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눈에도 메테리얼을 추가해 주시고, 스노우는 다 하나로 적용시킬 거기 때문에 스노우라고 이름 만들어주고, 서브 서페이스를 0.5 정도 넣어줄게요. 그러면 벌써부터 약간 눈과 같은 비슷한 색깔을 띠면서 눈이랑 비슷한 느낌을 내줍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라이트를 만들고 집을 만들 때 땅바닥을 안 만들었더니 그 라이트가 눈까지 이제 들어가서 단반사를 일으킨 다음에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집에 바닥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줄게요. Shift A 하고 플레인 크기를 줄이신 다음에 안쪽에다가 집 안쪽에다가 크기를 맞춰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여기 튀어나오네. 이거 안 튀어나오게 이렇게 맞춰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빛이 안 새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스노우 메테리얼을 제가 만든 파티클에도 넣어줄게요. 이미터가 아니라 저희 파티클에 넣어야 되니까 이미터에 들어가셔서 스노우 클릭하시고 메테리얼 탭에서 스노우 텍스처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눈사람에도 스노우 텍스처를 넣어줘야겠죠. 스노우 몸통이랑 얼굴 부분에 스노우 넣어주고, 팔은 하우스 월 오브젝트를 넣은 다음에 요거를 복제를 시켜줄게요. 여기 뉴 메테리얼을 누르시면은 이 메테리얼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하시고 이름 바꾸신 다음에 snowman arm 밝기를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밝기를 올려주시고 조금 렌더링이 버거워서 저희가 매트리얼 프리뷰로 바꿀게요. 그리고 눈을 선택하시고 snowman eyes 색깔을 검정으로, 코도 당근처럼 당근처럼 주황색으로 바꿔줄게요. 팔이 너무 밝은 것 같으니까 팔을 조금 어둡게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 마음에 드네요. 저희가 이제 집 오브젝트는 다 매테리얼을 적용을 시켰고, 이번에는 저희 기본 매테리얼이 아니라 PBR 매테리얼을 가져와서 이미지 텍스처를 가져와서 바닥에다가 한번 이미지 텍스처를 적용을 시켜볼게요. 일단 바닥 플레인 클릭을 하시고 뉴 버튼 플로어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쉐이딩 탭이 있는데 쉐이딩 탭으로 들어가 줄게요. 쉐이딩 탭에서 오브젝트를 좀 시키고 아래 보시면은 벌써부터 복잡해 보이는 이제 노드 창이 하나 생겼습니다. 실제로도 조금 이제 초보자들한테 복잡하긴 한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사용할 파일은 이 이미지 텍스처예요. 설명창에 링크 게시해 놨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4K 다운로드 탭이 있는데 저희는 4K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노드로 만들어서 저희가 만든 매테리얼에 연결을 시켜줄게요. Shift A 눌러보시면은 저희가 텍스처, 이미지 텍스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 주시고 오픈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텍스처에서 wood table wall diff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 파일을 클릭해 줄게요. 이 파일은 이제 diffuse라고 컬러 값을, 베이스 컬러 값을 나타내주는 이미지 텍스처입니다. 이 컬러 값을 클릭해서 베이스 컬러 값에 연결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플레인에 텍스처가 깔끔하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 줄 텐데 Shift D 해서 복제를 해줄게요. 복제하시고 파일 오픈 이미지 들어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러프를 가져와 볼게요. 러프는 이제 러프니스 값, 컬러 스페이스는 non 컬러로 해주겠습니다. 러프니스는 이제 표면의 거칠기를 표현한 텍스처인데 이 노드를 빼보시면은 러프니스가 거칠기가 별로 없어서 빛이 많이 반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다시 연결을 해보시면 러프니스 값이 이제 생기면서 거칠기가 되게 세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러프니스 값을 조절을 해보시면은 1로 갈수록 거칠기가 세지고 0으로 갈수록 러프니스가 약해지면서 완전히 정반사를 해주게 돼요. 그냥 거울이죠. 저희가 가져온 이미지 텍스처 파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러프니스 값에서 1에 가까운 값이 이제 흰색이고 0에 가까운 값이 이제 검정입니다. 그 값을 이제 이미지 텍스처로 만들어서 이 러프니스 값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은 거칠기가 세고 어느 부분은 이제 거칠기가 약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드에 더 정확한 텍스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복제를 하나 해줄게요. Shift D 복제하고 이번에는 노멀을 가져가 볼게요. 놀 그리고 스페이스 컬러를 논 컬러로 바꿔주시고 이게 노멀이니까 저희가 노멀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그냥 노멀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안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가면은 이 노드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노드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Shift A 누르신 다음에 벡터에서 노멀 맵을 클릭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선을 클릭하셔서 눌러주시면은 바로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보시면은 노멀 맵은 이제 면의 각도를 이제 설명해주는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노멀 맵을 한번 보시면은 노멀 맵은 이제 파란색 계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이미지로 인식을 못합니다. 블랙 앤 화이트로 인식을 못하고 세 가지면 제가 알기로는 X, Y, Z축을 이게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가지 컬러를 이용해서 이제 표면의 각도를 여기 이미지에 입력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세 개가 이제 저희가 적용할 이 텍스처의 끝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텍스처가 끝이 나는데 사실 이 텍스처의 사이즈가 지금 정확한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텍스처가 살짝 깨져 있는데 지금 플레인이 이미지 실제 사이즈보다 조금 큽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텍스처의 실제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를 어떻게 하냐를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우측에 이제 어떤 사이즈로 이 이미지를 제작했는지 나옵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0.6m 정확히는 550mm로 계산을 해서 사이즈가 만들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미지 텍스처를 눌러 보시면은 지금 2m예요. 그러니까 2m 안에 60cm짜리 이미지를 지금 쫙 늘려가지고 적용을 시켰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축소를 해줄게요. 네, 축소를 해주시기 전에 약간 좀 저희가 이 계산하기 좀 편리하기 위해서 60cm 이미지를 2.4m에 4개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4개씩 한 면에 4개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를 바꿔주는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해줄게요. Shift A 인풋에 가보시면은 Texture Coordinate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가져오시고 또 Shift A에서 벡터에 들어가셔서 매핑 들어가셔서 만들어 줄게요. 노드를 이 두 개는 그냥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는 거의 세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신다기보다는 그냥 외우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UV를 통해서 텍스처링 할 거기 때문에 UV를 벡터에 연결을 해주시고 이 벡터를 이미지 벡터 값에 연결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저희가 여기서 사이즈를 조정해야 되는데 한 칸에 이제 60cm짜리 이미지가 4개씩 들어가야 2.4m가 되니까 스케일을 4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은 약간 이미지가 반복되는 느낌이 좀 생겼을 거예요. 잘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4개가 정확하게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죠. 저희가 텍스처를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이제 연결을 시켜봤는데 여기가 이제 끝입니다. 근데 이 수작업으로 넣는 방법이 있는데 자동으로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동으로
적용시키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다 지워보겠습니다. X. 그리고 근데 이 자동으로 넣는 방법은 일반적인 그 블렌더 기능이 아니고 블렌더 애드온 기능이라서 애드온을 한번 설정을 해줄게요. 에디트에 들어가셔서 프리퍼런스 애드온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검색을 해볼게요. 노드 바로 나오네요. 노드 랭글러. 노드 랭글러라는 애드온이 나오는데 요거를 체크 표시를 해주셔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애드온을 체크 표시해 주시고 나가고 노드 창 이제 쉐이딩 노드 창에서 N을 눌러보시면은 밑에 아래에 노드 랭글러라는 탭이 하나 생겼을 거예요. 요걸 클릭하시고 저희가 만들 텍스처 눌러보시면은 그 노드 랭글러 탭이 완전히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Add Principled Setup을 눌러보실게요. 눌러보시고 저희가 아까 사용했던 텍스처 3개 Diffuse, Normal, Roughness를 3개를 선택해서 텍스처를 셋업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세팅했던 노드가 완전히 자동적으로 그냥 설정이 돼서 이미지에 들어가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쉽죠? 굳이 이렇게 수동으로 노가다 안 해도 노드 이렇게 새로 만들어주는 블렌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까 저희가 세팅했던 스케일 값을 좀 조정을 해주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번에는 이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큐브 베이스에 텍스처를 새로 만들어 줄게요. New 눌러서 매테리얼을 큐브 베이스 변경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폴리곤사의 이 텍스처를 사용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레졸루션을 뭐 2K로 잡으셔도 크게 상관없는데 저는 4K로 해서 다운로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시면은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노드 랭글러 애드온을 한 번 더 사용을 해볼게요. N Add Principled Setup 들어가셔서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찾으신 다음에 여기서 베이스 컬러랑 저희가 아까 사용했던 노멀, 러프니스 이 3개만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셋업 눌러주시면은 완전히 자동으로 또 편하게 셋업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약간 텍스처가 지금 깨졌어요. 이게 저희가 일반 오브젝트를 사용한 게 아니라 저희가 면을 따로 생성을 해줘가지고 UV가 지금 살짝 깨진 건데 이번 편에서는 이제 UV를 좀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탭 들어가셔서 에딧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모든 면 선택해 주시고 우클릭 얼렛 페이스에서 스마트 UV 프로젝트 눌러줄게요. 그리고 얼렛 눌러주시면은 맵이 아주 예쁘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UV에 관해서는 따로 강좌를 만들까 생각 중인데 일단 그때 가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입문자 강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무가 지금 바닥에 비해서 너무 밝은 것 같고 지금 제가 원했던 색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상을 조금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밑에 노드 탭에서 Shift A 하셔가지고 컬러에서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를 노드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노드 선택해서 연결해 주시고 너무 밝으니까 브라이트 값을 좀 낮춰 줄게요. Shift 누르고 낮춰 보면은 너무 시뻘개졌죠? 콘트라스트도 조금 낮춰 줄게요. 조금 낮춰서 빨간 감을
이 정도 덜 해주고 브라이트 값도 조금 더 낮춰주고. 근데 너무 지금 어둡게 하다 보니까 대비가 세져서 채도가 세져서 너무 빨개졌어요. 이 빨간 채도를 조금 빼주기 위해서 채도 노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Shift A 컬러 Hue Saturation Value 노드 연결시켜 주시고 Saturation을 조금 낮춰줄게요. Saturation을 절반 정도, 이 정도 낮춰주시고 너무 빠진 것 같으니까 다시 조금 올려주고, 지금 색깔이 조금 틀어진 것 같아서 휴도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휴는 그냥 냅둘게요. 휴는 냅두고 컨트라스트 이 정도? 네, 이 정도면은 제가 원했던 색상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네요. 값은 되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텍스처를 색상이나 이제 뭐 되게 다르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이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큐브 베이스 텍스처는 끝입니다.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으로 다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제는 저희가 텍스처를 하나 안 입힌 게 큐브 글래스인데, 큐브 글래스에 이제 글래스 텍스처를 한번 입혀줄게요. 큐브 베이스에서 큐브 글래스를 이제 눈금을 켜주고 클릭하신 다음에 매테리얼 뉴 큐브 글래스 하신 다음에 저희가 프린시플드 서페이스를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위로 올려보시면은 글래스 텍스처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글래스 텍스처를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시면 아무 변화가 없는데 지금 매테리얼이 투명해서 그래요. 그래서 렌더드 뷰로 바꿔볼게요. 바꿔보시면은 이렇게 유리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뿌옇죠? 뿌여서 안이 아예 안 보이니까 러프니스 값을 조금 낮춰줄게요. 자, 낮추니까 진짜로 유리 같긴 한데 너무 매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유리는 이렇게 매끈하지 않은데 너무 매끈한 유리 같으니까 이 유리에 러프니스 값을 러프니스 텍스처만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다시 쉐이딩 탭에 들어가셔서 Shift A 텍스처 이미지 텍스처를 가져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요 폴리곤에 스머지 텍스처라는 걸 이용을 해볼게요. 스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손으로 만졌을 때 나는 그 약간 지문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먼지 같은, 이게 유리에 있으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텍스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스머지 럴지 에서 두 개가 있는데 저희가 바탕이 검정인 요거를 가져올게요. 오픈 이미지 하시고 컬러를 러프니스에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보이니까 렌더드 뷰로 바꾸고, 지금 컬러 스페이스가 sRGB로 되어 있네요. 요거를 논 컬러로 바꿔줄게요. 네, 적용을 시켰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이 텍스처만 저희 눈에 보이게 바꿔줄게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이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보고 싶어하는 텍스처만 그 뷰포트 창에서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저희가 최종적인 글래스 서페이스를 지금 매테리얼 아웃풋에 연결한 게 아니라 이미지 자체를 매테리얼 아웃풋에 그냥 연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hift
컨트롤이 이제 적용시키는 단축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사이즈가 조금 큰 게 있어서 저희가 사이즈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벡터 매핑 Shift A 인풋 컬러 코디네이트 해주시고, 아까 했던 대로 노드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사이즈를 조금 작게 0.5로 하니까 더 커지네요. 한 2 정도? 이 정도 해서 그 사이즈를 적용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다시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유리에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러프니스가 조금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값이 너무 이제 크게 차이 나는 게, 검정이랑 흰색이 이렇게 따로 있으면 여기는 밝은데 여기는 투명한데 여기는 너무 거친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 값을 조금 무디게 만들어주고, 이 검은 면의 값도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여기를 조금 더 불투명하게 바꿔줄게요. 그때 사용한 노드가 이제 Shift A 컨버터 맵 레인지 선택하시고 컬러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제 바꿔주는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0값이 최소치고 1값이 최대치인데, 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그 크기를, 절대적인 크기를 줄이는 그 값이고, 밑에는 그 절대적인 크기를 줄인 값에서 이제 조절하겠다. 절대적인 크기를 줄인 값에서 이제 데이터를 조절하겠다. 그런 값입니다. 이 값은 제가 그냥 정해드릴게요. 마이너스 0.04 하시고, 맥스 값은 3.4로 바꿔서 검정 부분은 조금 밝기를 올려서 흰색으로 바꿔주고, 흰색이었던 부분은 밝기를 조금 낮춰서, 네, 이렇게 좀 무뎌지게, 거칠기가 조금 밸런스 있게 좀 부드럽게 들어가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텍스처 강의를 따로 찍을 생각인데 그때 따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Shift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텍스처로 바꿔주시면은 아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텍스처가 들어가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글래스가 빛 반사를 조금 정교하게 렌더링 하기에는 지금 샘플 값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뭐 요 정도면 저희가 원하는 러프니스 값을 얻었습니다. 다시 레이아웃 창으로 돌아가셔서 매테리얼 프리뷰, 여기서 집 텍스처를 저희가 만들었었잖아요. 이 텍스처를 저희가 바닥 텍스처랑 똑같은 걸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똑같은 색깔로 바꿔줄게요. 집월, 이거 하우스월, 집워가 아니라 하우스월 클릭하신 다음에 텍스처 들어가셔서 플로어로 바꿔줄게요. 플로어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텍스처가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플로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루프월도 플로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쉐이딩은 여기가 마무리고, 저희가 지금 아까 만들었던 오브젝트를 잠깐 정리를 해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레인을 스노우 큐브가 아니라 하우스 안에 넣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줄게요. 네, 여기까지가 쉐이딩 파트의 끝입니다. 제가 쉐이딩 파트를 완전 딥하게 지금 다루지를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가신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좀 더 디테일한 쉐이딩을 하는데 좋은 발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은 충분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쉐이딩 파트 마치고 다음 파트 라이팅에서 만나도록 하죠.